피지 야사와 제도, 터틀 아일랜드 리조트. 영화 블루라곤의 촬영지로 유명한 터틀 아일랜드는 바로 14커플만 숙박이 가능한 최고급 리조트입니다. 각 커플마다 담당 매니저가 따로 있어 식사부터 일정 하나하나까지 모든 걸 관리해주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아름다운 해변과 투명한 바다, 그리고 다채로운 산호초로 유명해 신혼여행 혹은 기념일, 긴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2022년 7월 9일 아침, 식당에서 투숙객들이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온 첸과 도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담당 매니저는 첸과 도슨을 찾으러 그들이 묵고 있는 빌라로 가는데 빌라 문 앞에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팻말이 걸려있죠. 매니저는 첸 부부가 늦잠을 자나보다 생각해 다시 식당으로 돌아갑니다. 낮 12시. 첸과 도슨이 점심시간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담당 매니저는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 신혼여행을 온 부부들은 비싼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온 만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쪼개 더 많은 것을 보고 즐기려고 하죠. 그런데 아직 늦잠을 자다니. 게다가 주변 빌라에서 묵고 있는 투숙객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양인 여자가 묵고 있는 빌라 말이에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당탕 뭐가 부서지는 소리에 비명까지. 당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매니저는 다시 첸과 도슨 부부가 묵고 있는 빌라로 가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매니저는 할 수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으악!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욕실 안은 피로 가득했고 욕실 유리창과 변기통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실 한구석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바로 첸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첸은 이미 숨진 뒤였죠. 그런데 방 안 어디에도 첸의 남편 도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니저는 호텔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첸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온몸이 멍과 상처로 도배돼 있었고 뺨 근육은 파열돼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온 신혼부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빌라 안에서 첸의 여권과 지갑, 휴대전화를 발견합니다. 남편 도슨의 휴대전화는 빌라에 있었지만 그의 여권과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변을 조사하던 경찰은 모래사장에서 도슨의 GPS 스마트워치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도슨을 찾기 위해 인근 섬들을 수색하지만 도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첸과 도슨은 2022년 2월에 결혼해 결혼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죠.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예쁜 두 사람입니다. 이제 막 결혼해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을 첸은 행복한 신혼여행지에서 목숨을 잃고 말죠.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첸의 남편 도슨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름 크리스티 첸. 당시 나이 36세. 중국 이름은 천지아오입니다. 첸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이죠. 첸은 집안의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했죠. 첸의 친구들은 첸은 착하고 유머러스하며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정다감한 성격의 첸은 주위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첸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주로 여행사진이나 반려견과 찍은 사진, 친구들과 함께 노는 사진들을 SNS에 올렸죠. 첸은 빵 만드는 걸 좋아해 종종 빵 만드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빵 만드는데 소질이 있었던 첸은 정식으로 제과-제빵 과정을 마치고 덴버에 자기 빵집을 엽니다. 첸의 빵집은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도 곧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수입도 꽤 괜찮은 편이어서 친구들은 첸은 뭘 해도 술술 잘 풀린다며 그녀를 부러워했죠.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정작 어릴 때부터 이루고 싶은 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사가 되는 것이었죠. 2017년 첸은 테네시로 돌아와 대학교에서 약학을 공부합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죠. 2021년 우수학생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첸은 그러고 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 약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꿈을 이룬 그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모든 일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웠죠. 2015년 첸은 한 파티에서 처음으로 도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가볍게 인사만 나눴을 뿐 이성으로서 서로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6년 후 2021년 테네시주 멤피스 첸은 멤피스에서 도슨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비영리 회사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 자선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회사 역시 사회 부적응 아이들과 그 가정을 돕고 후원하는 일을 하는 곳을 택한 거였죠. 첸 역시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관심사가 같았던 첸과 도슨은 자선사업, 봉사활동 등을 활발히 하며 만남을 이어갑니다. 또 두 사람은 마라톤을 즐겼는데 공통점이 많았던 첸과 도슨은 다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연애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결혼을 약속하죠. 첸은 도슨과 알콩달콩 가정을 이룰 생각에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푼 마음으로 도슨과의 결혼식을 기다리죠. 2022년 2월 18일 첸과 도슨은 멤피스의 한 유서 깊은 호텔에서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첸은 도슨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짓죠.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새 인생을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첸과 도슨은 25만 달러를 주고 마련한 신혼집에서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이 그녀의 마지막 여행이 되고 말죠.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도슨의 행적을 추적하지만 그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36시간 후 피지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피지에 사는 한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는 리조트에서 약 2km 떨어진 마타카와 섬에서 도슨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7월 10일 오후 3시경 원주민은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혼자 걷고 있는 도슨을 발견합니다. 도슨은 갈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불안한 표정으로 횡설수설하고 있었죠. 얼굴과 발에 멍이 들고 피가 났는데 절벽에서 떨어져 다친 것 같기도 하고 누구한테 맞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원주민이 도슨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니 도슨이 괜찮다고 거절하며 경찰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하죠. 도슨한테서 술 냄새가 진동했는데 그는 계속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니 우린 그냥 싸웠을 뿐이야 라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원주민은 도슨을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도슨이 대답하죠. 리조트에 아내를 혼자 두고 나왔어요. 새벽 2시쯤 카누를 타고 이 섬에 왔죠. 하지만 그의 주변 어디를 봐도 그가 타고 왔다는 카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주민은 도슨의 행색이 꼭 무슨 큰일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도망자 같았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터틀 아일랜드 리조트에 묵는 투숙객들은 모두 돈이 좀 있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원주민은 이제껏 이들이 가이드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채 혼자 돌아다니는 도슨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후 3명의 경찰이 마타카와 섬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도슨에게서 여권과 현금 1000여 달러 그리고 아내 첸의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발견하죠. 경찰은 도슨과 함께 터틀 아일랜드 리조트로 돌아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도슨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구두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술서에 서명은 하지 않죠. 얼마 후 도슨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더니 이전 진술을 모두 철회하고 자신은 첸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후 도슨은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경찰의 DNA 샘플 제공을 거부하지만 이후 법원 명령에 의해 결국 DNA를 채취당하게 되죠. 도슨은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경찰에 말합니다. 그날 아내와 꽤 많이 술을 마셨어요. 술김에 좀 다퉜는데 생각을 정리할 겸 혼자 산책을 나왔죠. 아내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숙소에 혼자 두고 저만 나왔어요. 기분 전환할 겸 카누를 타고 주변 섬으로 갔죠. 경찰이 아내 첸의 몸에 있는 상처에 대해 묻자 도슨이 답합니다.
숙소에서 나오기 전에 아내를 살짝 밀치긴 했는데 그때 넘어져서 다쳤을 수도 있고, 근데 숙소에서 나올 때만 해도 아내는 멀쩡했어요. 그렇게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요. 이후 며칠 동안 도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비통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말하죠. 아내는 제 전부였어요. 우리 두 사람은 우리만의 멋진 계획을 세웠죠.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경찰들이 보기에 도슨의 말에는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신혼여행에서 싸우고 자기가 밀쳐 다친 아내를 두고 혼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36시간 동안 아내가 혼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숙소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정 그가 아내를 아꼈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그랬다면 리조트 담당 매니저에게 충분히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혼여행에서 혼자 남겨진 아내가 어떤 기분이고 상태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게다가 그는 늦은 밤 아내와 다투고 잠시 바람 쐴 겸 나왔다면서 왜 여권과 지갑을 굳이 가지고 나온 걸까요? 쟤는 도슨을 만난 지 겨우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했습니다. 시간이 사람을 아는 데 있어 절대적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흔히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그 사람을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하죠. 첸의 생각대로 도슨은 남을 돕기 좋아하는 착하고 성실한 남자가 맞을까요? 경찰은 도슨의 전 여자친구 크리스터 베이커를 찾아갑니다. 그녀가 말하는 도슨은 이제껏 첸이 알고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05년 테네시 대학교에 다니는 베이커는 도슨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도슨은 자상하고 로맨틱한 남자였죠. 그는 베이커를 세심히 챙겨주었습니다. 베이커는 그런 도슨에게 완전히 빠져버리고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이커는 도슨의 두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슨은 걸핏하면 큰 돈을 벌어 피지에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거라고 거들먹거리죠. 그는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어마어마했는데 항상 피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도슨이 잠재되어 있던 본 모습을 슬슬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질투심과 소유욕은 상상을 초월했죠. 너는 나만 바라봐. 도슨은 베이커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그녀의 삶을 하나둘 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베이커를 철저히 통제하려 했죠. 특히 술에 취하면 그 증상이 유독 더 심해졌는데 술만 먹었다 하면 심한 욕설에 무력 사용은 기본이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참다 못한 베이커가 이별을 통보하자 도슨은 베이커를 침대에 눕혀놓고 손찌검을 합니다. 베이커는 겁에 질려 어쩔 수 없이 계속 도슨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사귀고 2년쯤 되던 해 마침내 베이커는 도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베이커의 진술로 경찰은 도슨이 난폭하고 매우 위험한 인물임을 알게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슨은 첸과 결혼하기 전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도슨은 피지에서 첫 번째 결혼식을 올렸고 2년 후인 2022년 1월 11일 성격 차이로 이혼하죠. 그리고 한 달 만에 첸과 다시 결혼합니다. 즉 첸과 만날 당시 그는 유부남이었죠. 당연히 도슨은 이 사실을 숨기고 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도슨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도슨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리조트 관계자들과 투숙객들을 상대로 단문 수사를 실시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7월 8일 저녁 첸과 도슨이 한 파티에 참석합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밤새 파티를 즐겼죠. 기분에 취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두 사람은 다 술에 흠씬 취하고, 그런데 갑자기 술에 취한 도슨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집적대기 시작합니다. 버젓이 아내인 내가 옆에 있는데 다른 여자한테 치근덕거리다니. 첸은 이 어이없는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하죠. 밤 12시 첸과 도슨이 숙소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두 사람의 다툼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첸이 고통스럽다는 듯 비명을 지르고 쾅 하며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다른 빌라에 묻는 투숙객들한테도 들릴 정도로 한동안 시끄러운 소리가 이어지고 이내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경찰은 도슨이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도슨을 압박하죠. 하지만 도슨은 범행 일체를 부인합니다. 아내가 내가 다른 여자한테 껄떡댄다고 오해했어요.
난 그녀를 달래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였어요. 화장실에서 나를 밀어서 넘어졌죠. 순간 너무 화가 나 나도 아내를 밀었어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숙소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상황 좀 진정시키려고 숙소 밖으로 나온 것뿐이에요. 분명한 건 내가 나올 때는 아내는 살아 있었어요. 사실 채는 사건 당일 낮부터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리조트 직원 중 누군가 그녀에게 도슨이 전에 다른 여자와 이곳으로 신혼여행을 왔었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몰랐던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채는 그동안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안 그래도 화가 난 상태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작업 거는 모습을 보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만 거죠. 경찰은 사건 현장의 증거,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다음과 같이 추측합니다. 밤 12시 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툽니다. 개벌은 남주겠습니까? 술에 취한 도슨은 익숙하다는 듯 첸에게 손찌검을 하고 숙소 물건을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변기 뚜껑을 들어 첸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첸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맙니다. 아내가 죽은 걸 확인한 도슨은 즉시 여권, 지갑, 운전면허증을 챙겨 밖으로 나오죠. 도슨은 카누를 타고 도주를 시도하지만 술에 취한 데다 바람이 거세 반대편에 있는 마타카와 섬으로 가게 된 거였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도슨을 체포합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도슨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저 아내를 잃은 슬픔에 괴롭다고만 말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연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진짜 괴로운 건 감옥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진짜 슬픔에 빠진 사람은 바로 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뒤 피지에 도착한 첸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절규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피지 라오토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체포 당시 여권과 지갑을 휴대하고 있었던 점,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와 GPS 스마트워치를 버리고 간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며 직접 증거는 없지만 검찰이 제공한 현장 증거와 정황 증거로 보아 도슨이 범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도슨의 유죄를 선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피지 라오토카 고등법원은 40세의 로버트 도슨에게 18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